안녕하세요. 어지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 5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세 번째 디딤 영상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례와 반비례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정비례는 x, y 두 수 중에서 하나가 2배, 3배 증가하면 다른 한쪽도 2배, 3배 증가하는 관계였고, 반비례는 한쪽이 2배, 3배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관계를 반비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와 반비례 섞여 있는 상황들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에 총 6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분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을 자는 시간 X와 활동하는 시간 Y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정해진 숫자는 24입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은 변하지 않는 시간이니까요. 자, 잠을 자는 시간이 X면 활동하는 시간 Y는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에서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 활동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잠을 자는 시간 X와 활동하는 시간 Y를 더하면 하루 총 24시간이다. 자, 이거는 무슨 관계인가요? 그냥 합이 24인 관계죠. 그러니까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할 때 X일 동안 일한 Y시간. 자, 그러면 하루에 4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이틀 일하면 몇 시간일까요? 8시간. 3일 일하면 12시간. 자, 이 관계는 바로 4시간씩 X일 동안 일을 하면 총 일한 시간은 Y시간이다 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일정하게 2배, 3배 증가하는 비례상수가 4인 정비례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정비례 경우이고 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 볼게요. 자, 1분 동안 운동으로 열량 18kcal를 소모한대요. 1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 정도 열량이 소모되는데, 자, X분 동안 운동으로 소모된 열량. 자, 방금 전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1분 동안 운동하면 18kcal, 2분 동안이라면 36kcal, 3분 동안 운동을 하면 54kcal. 그렇죠? 시간이 2배, 3배 될 때 소모되는 열량 Y도 2배, 3배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리고 일정한 수 비례상수는 18이고요. 그러니까 열량은 18kcal 곱하기 운동한 시간 X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비례 관계고 식으로 쓰면 Y는 18 곱하기 X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네 번째 경우 보겠습니다. 자, 1초에 100MB씩 자료를 전송한대요. 자, X초 동안 전송하는 자료 Y 메가바이트입니다. 자, 1초에 100MB, 2초면 200MB, 3초면 300MB. 그렇죠? 자, 이 메가바이트는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용량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속도나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위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일정하게 100MB, 200MB, 300MB씩 증가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자료 Y의 용량은 1분 동안 X분 동안 전송하는 100MB 단위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비례상수는 100이고요. 100MB씩 X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물 1200리터가 있대요. 자, 우리가 보통 먹는 생수병이 2리터죠? 그러니까 1200리터면은 한 600병 정도 있는 겁니다. 2리터 생수가 600병. 굉장히 많은 양인데 우주인 X명이 똑같이 나누어 사용한대요. 자, 나눈다라고 하니까 약간 반비례 느낌이 나죠. 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 Y래요. 자, 혼자 사용하면 얼마큼을 사용할 수 있나요? 1200을 그대로 전부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2명이 사용한다면 반씩 나눠 써야겠죠? 3명이 쓴다면 3분의 1로 나눠서 써야 됩니다. 자, 이 관계 X가 2배, 3배 될 때
y가 2분의 1, 3분의 1배 되는 관계, 바로 반비례식이죠. 그리고 일정한 수는 뭡니까? 바로 x와 y의 곱 120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5번은 반비례식이 되겠고, 식으로 나타내면 x 곱하기 y는 일정한 수 120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은 바로 볼게요. 1시간에 암석 1kg을 채집한대요. 1시간에. 이런 기계에 x대로 암석 360kg을 채집한다고 합니다. 자, 360kg을 채집할 때, 자, 한 대로 채집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에 1kg를 채집하니까 360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두 대가 있으면 시간이 반으로 줄겠죠? 180시간이면 캘 수 있습니다. 세 대가 있다면 3분의 1로 줄겠죠. 120시간이면 캘 수 있습니다. 아까와 동일하네요. x가 두 대, 세 대로 2배, 3배 증가하면 시간은 2분의 1, 3분의 1로 줄어드는 관계. 그리고 일정한 수는 두 수의 곱 360. 자, 6번도 반비례식이었네요. x 곱하기 y는 일정한 수 360이다. 자, 이렇게 일정한 수와 두 수와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 2도 한번 볼게요. 자, 수영장에 물을 채운대요. 1분에 600리터씩 넣는다면 수영장을 가득 채우는데 180분이 걸린대요. 자, 그러면 180분 동안 600리터를 넣으면 총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공을 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 3개 떼고 6 곱하기 18을 먼저 할게요. 6, 8, 48이고 6일은 6이니까 108입니다. 그리고 아까 뗐던 공 3개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바로 10만 8천 리터가 이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그건 1분에 600씩 넣었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1000리터씩 넣을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로 10만 8천을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몇 분이 걸릴까요? 108분이 걸립니다. 자, 아까는 180분이 걸렸는데 이번엔 108분이 걸려요. 그렇죠. 1분에 넣는 물의 양이 증가하면 시간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밑에 한번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에 600리터씩 물을 넣을 때 넣는 시간을 x, 채워주는 물을 y라고 하고 x와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자, 무슨 관계인가요? 정비례 관계죠. 1분에 600씩이니까 네, 600리터씩 x분을 넣으면 수영장에 넣는 물 y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수영장을 가득 채우려면 아까 몇 리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만큼 10만 8천 리터를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분 동안 넣는 물 x라고 하고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y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1리터씩 넣으면 몇 분이 걸리겠어요? 10만 8천 분이 걸리겠죠. 2리터씩 넣으면 절반이 되겠죠. 그렇죠? 3리터씩 넣으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물을 1분 동안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x가 2배, 3배 될수록 그 시간은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줄어드는 이 관계. 이건 반비례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수는 뭡니까?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의 양 10만 8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x 곱하기 y는 10만 8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풀어봤지만 1분에 1000리터씩 넣는다면 수영장을 가득 채울 때는 몇 분이 걸리나요? 바로 108분이 걸리는 거죠. 자, 정비례 반비례가 문자가 나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한번 학교 와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